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네, 오늘 2부에서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모시고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권익위원장 그만두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7, 8, 9, 10, 4달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또 국정감사에서 계속 조은석 감사위원 얘기가 나오니까 아직도 전현희 위원장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하나 좀 들어보도록 하고, 마지막에 권익위원장 하시면서 참 마음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에 국무회의 하는데 오지 말라고 그랬다면서요. 네, 그게 이제 1년 동안 제가 윤석열 정권 탄압이 시작되는 신호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무회의 참석이 배제되고 저를 그러니까 권익위원장으로 이 정부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이제 그 의사 표시였다 생각하고요. 그 이후로 이제 뭐 집권 여당 국회의원들, 실세 국회의원들, 보수 언론, 뭐 극우 유튜브 이런 걸 총동원해서 저한테 이제 사퇴 압박, 총공세를 퍼부었죠.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나오면 밑에서 직원들이 위원장 말 잘 안 듣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행히 권익위의 직원들이 뭐 저를 존중해주고 또 업무에는 큰 차질은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저에게 몰래 응원해주는 직원들도 많아서 그 제가 무사히 임기를 마무리하는 그런 또 힘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물러나라 이런 얘기를 계속 그 정부 여당에서 막 하고 그랬는데 왜 끝까지 해야 되겠다 생각하셨습니까? 일단 그 저의 임기는 법에 임기 3년이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권익위는 또 독립된 기관입니다. 그래서 정권과 무관하게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을 해야 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이제 역할을 제가 위원장으로서 하는 게 제 임무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무엇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법률을 지키는 것이고 또 그런 이제 사명감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런 법에 정해진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고 무엇보다 또 그런 행위 자체가 이거는 분명히 정의롭지 못하다, 불이다. 더구나 이 정부의 철학, 국정 철학이 공정과 상식이잖아요. 아니요.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그런 있습니다. 식으로 처음에 시작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주장을 했고 그러면 법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상식이라는 게 그냥 당연한 건데 그 법을 무시하고 공개적으로 부끄러움도 없이 사퇴하라 이렇게 하는 거는 그는 법치주의 훼손이고 불이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네, 알겠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하는 거는 그는 정의롭지 못한 거고 불의에 무릎 꿇는 거다. 그래서 비겁하게 도망치기보다는 당당하게 맞서 싸우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알아서 물러나 줬으면 했는데 이제 안 나가고 그렇게 지키고 계시니까 감사원에서 이제 칼을 들이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징계를 했습니까? 감사원이? 감사원이 이제 처음부터 그 감사 계획에 보면 저를 감사를 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검찰에 수사 요청하겠다. 이 계획을 수립을 하고 감사를 들어온 걸로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 검찰에 수사 요청하고 그걸 근거로 우리 이제 방통위원장처럼 뭐 인사혁신처를 통해서 해임 조치, 뭐 면책 조치를 하려는 게 계획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순순히 이렇게 당하지는 않았고 계속 감사원의 불법적인 문제들을 지적을 하고 공수처 고발을 하고 그러면서 감사원이 최초에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서 최초에 의도했던 것이 이제 이 차질이 빚어진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저를 징계도 못하고 면직 조치도 못하고 뭐 이런 이제 뭔가 처벌, 형사처벌도 못하고
실패한 그런 감사가 되었다. 그렇게 그때 징계 보입니다. 사유로 이렇게 나왔던 것이 뭐 지각을 많이 했다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랬죠. 네, 뭐 실제 이제 그 근무 시간 미준수, 근태 불량 이걸로 조사를 했었는데요. 공직자의 근무 시간이 주 몇 시간인지 아세요? 40시간이거든요. 예. 주 40시간을 뭐 근무를 하는 게 이제 그게 일반적인 그런 형태인데 저 같은 경우는 주말도 없이 일하고 밤늦게도 일하고 새벽에도 일을 하고 이래서 근무하는 시간 자체가 주 60시간, 70시간 이 정도가 됐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일을 했죠. 이거는 우리 직원들이 모두 다 인정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근태를 문제 삼는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었는데 처음부터 그 프레임을 씌워서 보수언론을 통해서 뭐 상습 지각을 했니 이러면서 망신을 주는 형태로 감사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물러날 거다.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잘못됐다는 걸 지적을 하면서 강하게 또 저항을 했고요.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사유로 저를 이제 뭔가 올가매려는 그런 감사를 많이 했는데 뭐 결국은 모든 감사원 사무처가 이렇게 감사했던 사유가 무혐의 결정, 감사위원회에서 그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제 이제 억울함이 현재는 명확하게 밝혀진 셈이죠. 그때도 오죽 꼬투리 잡을 것 없으면 저런 거 가지고 그렇게 하나 그런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았을 겁니다. 뭐 사실도 아니거니와 뭐 이렇게 회의가 있어서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런 것까지도 문제를 삼고 그랬다고 들었으니까요. 그런 것도 이제 출장의 경우에는 보통은 사무실 9시에 출근을 할 필요가 없고 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출장 가서도 사무실 9시에 오지 않았으면 출장 업무를 해야 되는데 사무실에 이제 컴퓨터 책상 근무를 9시에 하지 않으면 이것도 지각 혹은 결근 뭐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서 터무니없는 누명을 씌웠던 거죠. 벌써부터 응원 댓글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이은주님, 전다르크 화이팅. 부산 광안리 아이디 쓰시는 분, 불화살 전현희 최고. 불화살이라고 하는 분이 있으신가요? 제가 최근에 이제 강연을 많이 다니는데요. 어제도 거창에 가서 강연을 했었는데 강연의 주제가 불화살입니다. 심판, 응징의 불화살. 왜냐하면 제가 윤석열 정권의 탄압을 받는 1년 동안 제가 이 정권이나 뭐 보수 언론, 극우 유튜브, 뭐 또 국힘 의원들을 저한테 이제 사퇴하라는 그런 탄압의 그 과정이 제가 마치 적벽대전에 조조의 10만 대군에 10만 개의 화살을 맞은 것에 비유를 제가 자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비유를 하는 이유는 그 10만 개의 화살을 모아서 제갈량이 그 초고위연합군이 조조의 대군에게 불화살을 쏴서 섬멸을 시키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 1년간의 탄압이 마치 그 10만 개의 화살을 제 온몸에 맞았다.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았다. 그래서 이제는 몸에 꽂힌 10만 개의 화살을 하나씩 뽑아서 이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불화살로 되돌려 줄 것이다. 심판의 불화살을 날릴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다. 이런 이제 주제로 강연을 하는데요. 아마 그 강연을 들으신 분이 아니실까 그렇군요. 싶습니다. 불화살 그런 뜻으로 쓰신 거군요. 조병렬님, 전현희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분입니다. 응원할게요. 진학렬님, 여전사의 아이콘. 부산이대희님, 전현희를 물렁하게 봤다가 감사원이 피똥 싸는 중. 부산 쪽에서 특별히 그 응원 메시지가 많이 올라오는데 고향은 통영이시죠? 고향은 통영에서 태어났고요. 예. 중고등학교는 부산에서 보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래서 부산에서도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출마도 해달라는 이런 요청도 예. 많은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아무래도 와서 해달라고 하는 분들 많을 텐데 혹시 어디 생각하고 계신 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출마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고요. 이 부분은 좀 앞으로 당이랑 좀 의논을 해서 출마지 결정을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감사로 돌아가서 몇 가지 좀 얘기하고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계 관련해 가지고 유병호 사무총장이 너무 무리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조은석 감사위원 발언이 국감 때 아주 화제가 됐는데 혹시 개인적으로 좀 아시는 분입니까? 아니요, 전혀 모르는 분이고요. 연락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왜 그렇게 그분도 그러면 오로지 정의감 하나로 그러시는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분이 검찰 시절에 내 앞에 뭐 불이한 범죄가 이렇게 그대로 지나치게 하진 않겠다. 이런 정도로 강직한 분이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이 감사원의 뭐 불법 조작 감사, 표적 감사를 보면서 이거는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진짜 일면식도 없고 그분이 제 주심인 것도 몰랐고 이름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감사위원회에 제가 가서 발언을 할 때 그때도 제가 몰랐고요. 나중에 뉴스를 보고 아 저분이 주심이구나 알게 됐는데 그래서 그렇게 일면식도 없는 만큼 그분이 하신 것은 뭐 저라는 사람을 편들기 위한 게 아니라 분명히 그분께서도 이거 감사원 사무처에 저에 대한 표적 감사가 불이다, 잘못된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고 그런 정의감에서 그런 판단을 하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조은석 감사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서울지검 북부지청의 차장검사로 있을 때 정치인들 후원금 수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상당히 좀 정치권에서 거센 압력이 들어왔는데 그걸 이겨냈다고 들었어요. 아주 강단이 있는 그런 검사로 기억을 하는데 국감장에서 했던 발언을 잠깐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주심위원뿐만 아니라 전 위원이 아직 열람을 마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분 위원이 원장실에 내려가서 또 총장한테 처리를 공직감찰본부장한테 처리토록 하라고 요청했던 거고 원장님실에 가서 그런 상황을 말씀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전달했는데 네. 2가지는 반영이 안 됐잖아요. 네. 그 2가지 반영 안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나중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왜 반영이 안 됐다고 하던가요? 그 사실관계 그렇게 제가 얘기한 대로 고치면 사실관계랑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6월 9일 날 오후 4시 30분경에 감사위원 3명이 원장님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예. 말씀드린 이 내용의 그 문건의 진행 상황, 결제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신속하게 확정할 수 있다. 이런 의사 전달을 받았습니까? 지금 뭔가 지금 시행 절차를 밟고 있는 것 같다. 이걸 좀 중지시켜 달라. 이제 그런 요청을 제가 받았습니다. 중지시켜 달라. 예. 그다음에 그래서 시행 중단을 지시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확인을 했더니 이미 시행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별히 더 추가 지시는 예. 하지 할 않으신 수가 건가요?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공수처가 소환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불응하고 있어서 체포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 지금 전현희 위원장님 그 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감사원에서 저를 감사를 할 때에 당시에 국정감사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종합감사 이후에 조사를 받겠다. 날짜까지 지정을 해서 여기에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때 감사원이 국정감사 이후에 조사를 받겠다는 저의 요청을 단칼에 거부하고 바로 저를 감사 불응을 했다는 이유로 감사방해죄로 대검에 수사 요청을 했었습니다. 저한테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조사를 안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정말 조사를 받겠다라고 언제 조사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것까지 보냈는데도 국감을 이유로 조사를 이제 좀 연기해달라는 이거를 무시를 하고 거부하고 그냥 조사 안 받는다고 수사 요청을 한 거예요. 감사원 사무처가. 근데 지금 정반대로 자신들이 공수처 수사 소환을 하는데
그냥 처음에는 국감 때문에 안 되겠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직원들하고 조사 순서가 이거는 좀 안 되겠다 뭐 이런 이유로 조사에 3차례 불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신들의 기준에 비추어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지금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지금 감사원이 이 지금 제보자, 저에 대한 제보자에 대해서도 그 증거를 지금 사실상 다 없앤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이 사안이 보면 그 감사원 사무처의 중요한 혐의 중에 하나인데요. 조은석 주심위원이 말하는 이게 감사위원들을 패싱하고 사무처가 저의 감사 결과 보고서를 외부에 공개 발표를 한 겁니다. 근데 이건 감사원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모든 게 무혐의 결정이 났는데 이 무혐의 결정을 한 감사위원들을 그 결과를 일종의 조작을 해서 마치 제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감사 결과 보고서를 내보내려고 하다 보니 감사위원들이 동의를 안 해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감사위원들을 패싱을 하고 그냥 공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완벽한 직권남용이고 범죄 행위에 해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범죄 행위를 증거 조작을 하고 또 그걸 하기 위해서 그 컴퓨터 전자 위변작했다는 것도 이번 국감에서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거인멸과 증거 조작 행위가 이미 밝혀진 것도 있고 또 지금 감사원 사무처 직원들을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위에서 뭔가 위력이나 뭐 그런 강압적인 분위기를 형성한 게 아닐까라는 추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공수처 수사를 방해할 우려, 비협조하는 거,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가 지금 너무나 뚜렷하고 이미 증거인멸한 정황도 많기 때문에 당연히 3차례나 불응을 한 이상 이번에 이제 4번째 소환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까지 불응을 한다면 당연히 구속 수사로 체포해야 한다고 전환돼야 된다.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공수처에서는 일반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처장이나 담당 부장 검사께서 국감에서 말씀하신 만큼 일반적인 수사 절차는 이 경우 통상 체포영장 발부하고 구속 수사, 강제 수사로 전환되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고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병호 사무총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제 권익위원장 하셨지 않습니까? 이 옛날에도 왕차관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장관보다 더 행세를 하는 차관들 지금 감사원 같은 경우에 특별히 보면 누가 감사원장인지를 모르겠어요. 최재해 감사원장은 아주 뭐 그냥 이렇게 하고 있고 뒤에서 계속 코치하고 짧게 하세요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감사원 사무총장. 그리고 이번에 이제 논란이 돼서 그만두긴 했습니다만 관광공사 같은 경우에 부사장이 완전히 사장 제치고 일하다가 또 그만두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죽하면 뭐 용산 대통령실에서까지 실세 차관으로 꾸려가겠다는 말까지 나왔으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 정권의 특징이 윤석열 정권의 특징이 최근에 또 그 대통령실에 근무하던 비서관들을 각 부처의 차관으로 다 보냈잖아요. 그래서 차관을 통한 대통령실의 일종의 직할 체제 이런 걸 지금 이제 구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됩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 지금 들리는 얘기는 그런 차관들이 선거에 나가려고 총선에 출마하려는 일종의 뭐 경력 쌓기 이런 걸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국토부의 경우에도 대통령실에서 내려간 국토부 차관이 지금 이제 그 김건희 고속도로, 양평 고속도로 이런 부분에 뭔가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의혹들도 제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대통령실이 이 정부에 대해서 공무원의 정치성을 중립을 훼손시키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려는 이런 거는 여러 가지 직권남용 소지나 또 그 중립성 훼손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무원들이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높다. 그리고 그런 실세 차관들이 조직을 사실은 장악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 조직이라는 게 오히려 공무원 조직을 얼어붙게 하죠. 그래서 복지 부동의 그런 이제 공무원 조직이 양산되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피해가 국민에게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 유병우 사무총장도 사실은 차관급인데 그 감사원장을 사실상 허수아비로 만들면서 본인이 마치 감사원장, 장관급에 해당하는 듯한 실세 권력을 지금 누리는 듯한 그런 모습이잖아요. 이건 전혀 감사원이라는 조직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감사원을 망치는 그런 길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권익위원장으로 계시면서 해놓은 성과 업적 뭐 손에 꼽을 수가 없을 정도일 텐데 딱 하나 이것만큼은 내가 꼭 얘기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통과를 좀 중요한 그 제가 이제 잘한 업적으로 성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권익위에서도 거의 10년 가까이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그게 이제 제 임기 중에 통과가 됐었고요. 또 하나는 권익위가 국민들의 고충 민원을 해결하는 주무부처입니다. 그래서 이 70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오래된 그 민원이 있었어요. 강원도의 양구 판치볼 마을에 그 땅을 경작을 하면 그 소유권을 정부가 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 약속을 한 거의 10개 가까이 정부 부처가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권익이나 제가 중재를 해가지고 결국은 해결을 해서 그 사안이 이제 그 한 마을에 70년 묵은 수건을 해결을 해줬고 그 사례가 뉴욕 타임스에도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민원 해결 이런 부분에 또 좀 기억에 남는 사안이다 생각합니다. 잘하셨네요. 권익위원회에 여러 가지 이제 진정 또 건의 이런 게 들어올 텐데 구체적인 것만 접수하고 추상적인 것은 접수가 안 됩니까? 예를 들면 나 천공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어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런 건 안 옵니까? 물론 그런 민원들도 많이 들어오죠. 근데 그는 이제 공무원들이 해결하기가 어려운 거라 그냥 뭐 그런 하소연이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거는 저희들이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민원 중에 이런 특이한 민원이 있다. 이런 걸 분석을 해서 만약에 정상적인 지금 이제 뭐 국무회에 제가 참석을 하고 이런 경우면 그런 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죠. 이런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된다. 이런 불만이 많다. 그런 걸로 활용이 될 수가 있죠. 실제로 좀 들어오고 그랬습니까? 그는 제가 정확히 분석을 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아마 꽤 들어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오늘도 민주당에서 공개를 해서 저도 봤는데 저걸 그냥 우연이라고 봐야 되나 할 정도로 이게 계속되지 않습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은데 실제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권익위원장 시절을 떠나서 그냥 보셨을 때 어떻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시는 게 그 아마 김포 그를 편입 하나 둘이 서울로 아니지만 일단 김포 편입을 관련해서 그러니까 천공의 유튜브에서 뭐 경기도를 서울로 다 편입해서 그렇게 이제 큰 수도 서울을 만들어야 된다. 여기에 부합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데 실제로 그동안 그 뭔가 좀 정부에서 뜬금없는 일을 한다 이러면 그걸 찾아오면 늘 천공의 그런 이제 강의 유튜브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게 정확하게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반 국민의 상식에 비추어 이건 좀 이상하다. 그래서 너무 용산에서 천공의 그런 뜻에 따르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은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문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그게 대통령의 일이고 또 정부의 일일 텐데 그런 뭐 오얏나무에서 갓을 매지 말라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우연이 너무 많다 보니 그는 좀 정부에도 별로 좋지 않은 일이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서 말씀해 주시니까 참 궁금했던 것들도 많이 풀리고, 한 가지 끝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쭉 이렇게 지켜보셨을 때 두 정부를 거치셨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이건 정말로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 어떤 걸 생각하십니까? 제가 문재인 정부랑 윤석열 정부, 이제 문재인 정부 2년, 윤석열 정부 1년인데요. 일단은 제가 경험한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께서 이 각 부처랑 공무원들의 자율성을 굉장히 존중해 주셨습니다. 위에서 이래라 저래라 이런 지시나 이런 게 거의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밑에서 건의하거나 뭐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굉장히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런 정책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런 걸 또 위에서 다 수용을 가급적 하는 그런, 정말 민주주의가 구현되는 그런 정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윤석열 정부는 그 반대의 느낌, 위에서 내려가고 위에서 찍어 누르는 그런 형태의 정부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은 지금 많은 부작용이 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민심 이반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아래에서 그 공무원들, 공직사회의 자율성을 존중해서 민주적인 절차를 좀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 정부가 너무 권력기관을 이용한 일종의 공포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감사원이 지금 정권의 국정운영 지원기관이라고 감사원장이 얘기할 정도로 이 정권을 지탱하는 사정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전 정부 인사, 민주진영 인사들을 탄압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검찰을 통한 그런 그 역할, 그러니까 감사원과 검찰이라는 이 권력기관을 이용한 그런 공포정치가 이 정권의 사실 지지율이 바닥인데도 지탱하는 그 동력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통령께서 그런 권력기관을 이용해서 통치를 하려는 그런 생각을 없애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절차와 법치주의, 국정 철학으로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 이 그 마음으로 돌아가면 뭐 대통령 지지율도 높아질 거고 국민들이 행복해질 거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국민이 행복한 정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바랍니다만, 제가 기대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혼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너는 기대는 아직도 난망인 것 같습니다. 바뀌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절망스럽죠.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오늘 응원 댓글이 많이 올라와서 몇 분만 소개를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부님, 전현희 위원장님 정치 여정과 담대함을 보면 고 노무현 대통령님이 생각납니다. 감사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가분한 말씀이십니다. 외톨이나무님, 문 대통령이 제일 잘한 인사가 이 누나다. 김영일님 슈퍼챗 보내주시면서요. 전현희 위원장님 지금처럼만 활동해 주시고 내년에 국회 입성하셔서 감사원 사무총장 뒤지게 조져보시오. 뭐 조질라고 국회의원 하는 건 아닙니다만. 목포의 어매님이 전현희 이름 성함으로 삼행시를 만들어 주셨는데 네. 이걸로 한번 소개해 볼까요? 네. 운을 좀 떼 주십시오. 전현이 잘못 건드렸다. 현명한 두뇌와 불굴의 의지를 가지신 분. 희망을 전현희로부터 본다.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황송한 글입니다. 목포 어매님 삼행시 감사합니다. 어매님 삼행시 당첨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디어로시에서 나온 클렌징 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국민권익위원장 지내신 전현희 위원장 모시고 얘기 나눠봤는데요. 근황을 많이 못 살폈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되면 또 한번 나와 주십시오. 네, 우리 앵커님과 함께하게 돼서 영광이었습니다. 오늘 뵙게 돼서 반가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박시동의 경제본색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씨 없는 청도 반시 소개합니다. 참치도 조금 남았다고 하니까요. 스픽스몰에서 많이 구입해 주시면 스픽스의 힘이 됩니다. 정어리 때 구독도 많이 권유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